겨우 34층밖에 안 되는 나지막한 잿빛 건물. 정문 입구 위에는 부하 습성훈련 런던 총본부라는 현판이 걸렸고, 방패골 바탕에는 공동체, 동일성, 안정성이라는 세 개국의 표어. 1층의 거대한 방은 북향이었다. 방에서는 열대지역처럼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유리창 밖은 한창 여름이었지만 냉랭했다. 강렬하고 엷은 광선이 창문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온 공간엔 옷을 걸쳐놓은 인체 모형이나 얼굴이 창백하고 섬뜩한 학자풍의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고, 음산하게 반짝이는 실험실의 자기 그릇과 니켈, 유리뿐이었다. 싸늘함에 싸늘함이 응답했다. 일하는 사람들은 하얀 통옷 작업복을 걸쳤고, 손에는 시체처럼 새하얀 고무장갑을 꼈다. 빛은 유령처럼 죽어서 얼어붙었다. 죽어버린 광선은 그나마 현미경들의 노란 경통에서 살아 움직이는 어떤 풍요한 힘을 넘겨받았는데, 반들반들하게 윤을 낸 원통들을 따라 나란히 배치된 현미경들은 작업대를 따라 길게 줄지어 늘어서서 매혹적인 광채로 무늬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곳은 말이다. 문을 열며 소장이 말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방이다. 부하 습성 훈련국장이 방으로 들어섰을 때는 300명의 수정원이 거의 숨소리조차 나지 않는 정적 속에서 도구를 들고 몸을 숙인 채 일에 몰두해 있었다. 정신을 집중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얼이 빠져 혼잣말을 웅얼거리거나 휘파람을 부는 듯 보였다. 무척 어리고 얼굴이 발그레하고 풋내가 나는 학생들 한 무리가 새로 도착해서는 퍽 주눅이 든 불안한 표정으로 국장의 뒤를 바짝 따라다녔다. 그들은 저마다 공책을 손에 들고는 위대한 국장이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필사적으로 받아 적었다. 정통한 권위자에게서 직접 듣는 얘기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존귀한 특권이었다. 런던 총본부의 부하 습성 훈련국장은 항상 신입생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며 각 부처를 견학시키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전반적인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는 했다. 그 까닭은 물론 그들이 똑똑하게 일을 수행하도록 만들려면 어떤 개괄적인 인식을 주입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훌륭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이 되려면 가능한 한 그런 인식은 조금만 깨우쳐줘야 했다.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독특한 개성이란 미덕과 행복에 이바지하지만 보편성이란 지적인 필요악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계층은 사상가들이 아니라 실톱으로 뇌문 세공을 하는 기술자나 우표 수집가 따위의 사람들이다. 내일부터 너희들은 진지한 일을 시작한다. 그는 약간 위협적인 온화함을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여 말했다. 너희들은 일반적인 얘기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그것은 하나의 특권이었다. 높은 분으로부터 직접 듣고 공책에 적어두는 특권. 소년들은 미친 듯 써내려갔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편이지만 자세만큼은 꼿꼿한 국장이 방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그는 턱이 길고 불쑥 튀어나온 커다란 이는 말을 하지 않을 때만 두툼하고 불그스름한 곡선을 이룬 입술이 겨우 가려주었다. 늙었을까? 젊었을까? 30살, 50살, 55. 나이를 짐작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의문은 생기지도 않았으니 안정의 해 AF 632년에는 그런 질문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처음부터 얘기를 시작하겠다. 부하 습성 훈련국장이 말했고 보다 열성적인 학생들은 처음부터 얘기를 시작한다는 국장의 의도까지 공책에 기록했다. 이것들은 말이다. 그는 손을 휘저어 보였다. 인공부학이라고 한다. 그리고 차단된 문을 열더니 그들에게 번호를 붙인 시험관을 줄줄이 꽂아놓은 실엉을 보여주었다. 금주에 생산된 난자다. 그가 설명했다. 이것은 혈액과 같은 온도를 유지해서 보관한다. 반면에 웅성 생식체는 37도가 아니라 35도로 보존해야 한다. 이어서 그는 다른 문을 열었다. 혈액 온도까지 올리면 생식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열 생성물 따위를 순양의 생식기에 발라놓으면 새끼를 낳지 못한다. 여전히 인공부화기에 몸을 기댄 채로 국장이 현대식 수정 방식에 관해서 짤막한 설명을 하는 사이에 학생들은 연필로 자기들만 알아볼 글씨로 공책에 휘갈겨 썼다. 그는 우선 외과 수술 면에서의 서론부터 언급하여 6개월치의 봉급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은 논할 필요도 없겠거니와 수술은 사회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고 말한 다음 도려낸 난소를 산채로 보존하여 활발하게 발육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기술을 계속해서 설명했다. 이어서 최적 온도와 염도, 점도를 참작하도록 잠시 설명을 보완하고 성숙해진 난자들을 분리하여 그 속에 넣어 보관할 액체를 손으로 가리켰다. 그는 자신이 맡은 학생들을 작업용 탁자로 이끌고 가서 그 액체를 시험관에서 어떻게 뽑아내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었다. 그 다음 그것을 특별히 뜨겁게 덮인 현미경의 재물대 위에 어떻게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액체 속에 담긴 난자들이 비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검사하고 헤아려서 구멍이 숭숭 뚫린 그릇으로 어떻게 옮겨 담고 제멋대로 헤엄쳐 돌아다니는 정충들이 담긴 따뜻한 육수 속에다 구멍난 그릇을 어떻게 담그는지 시범을 보여주었다. 그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1세제곱센티미터당 최소한 10만 개의 밀도에 이르는 육수에서 10분 후에는 그릇을 어떻게 들어올려 내용물을 다시 검토하고 혹시 수정이 안 된 난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다시 액체 속에 담그고 필요하다면 또다시 담그고 수정이 된 난자는 어떻게 다시 인공부화기로 옮기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정된 병에 담아두기 전까지 알파와 베타들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감마와 델타와 엡실론을 36시간 후에 다시 꺼내 어떻게 보카노프스키 처리를 하는지 알려주었다. 보카노프스키 처리 말이다. 국장이 되풀이해서 말했고 학생들은 그들이 들고 있는 작은 공책에서 그가 강조한 단어에 밑줄을 그었다.
난자 하나에 태아 하나에 성인이 하나. 그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보카노프스키를 한 난자는 움트고 발육하고 분열한다. 8개에서 96개까지 싹이 생겨나고 모든 싹은 완벽하게 형태를 갖춘 태아가 되고 모든 태아는 완전히 성숙한 어른이 된다. 전에는 겨우 1명이 자라났지만 이제는 96명의 인간이 생겨나게 만든다. 그것이 발전이다. 근본적으로 보카노프스키 처리는 일련의 발육 억제로 이루어진 과정이다. 부하습성 훈련국장이 결론을 지었다. 우리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막으면 무척 역설적인 얘기지만 난자에서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싹이 튼다. 반작용으로 싹이 튼다. 연필들이 바삐 움직였다. 국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주 천천히 이동하는 피대 위에서는 받침대에 가득 얹힌 시험관들이 커다란 금속 상자로 들어갔고 그러면 시험관이 잔뜩 얹힌 또 다른 받침대가 나타났다. 기계에서 윙윙거리는 나지막한 소리가 났다. 시험관들이 이곳을 거쳐 나가는데 8분이 걸린다고 그는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난자가 강력한 X광선을 견뎌내는 시간은 8분이 고작이었다. 몇 개는 죽었고 나머지 가운데 가장 영향을 덜 받은 것들은 둘로 갈라지고 대부분은 4개의 배가 움트고 어떤 것들은 8개가 움텄다. 모두 인공부화기에 다시 넣으면 그곳에서 배들이 발육하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틀 후에 갑자기 냉각을 시켜 발육을 억제한다.